제가 그 한의학을 공부한 동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60전에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60이 넘으면 세상에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과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제가 논문 자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치면과 암시와 함께 침치료에서 체면과 침을 같이 통합해서 침치료를 하면은 좀 통증,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통증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 게 체면과 동시에 침치료를 하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을 한 겁니다. 저는 한의학과 함께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그리고 명상, 좀 불교의 거죠. 포함하는 체면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의학의 두 큰 흐름인 한의학과 체면의학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며 이 둘을 결합하여 치료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실로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둘 중 한의학과 체면의학을 놓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질병에 있어서 한의학적 처방, 즉 침구 처방과 체면 치료는 그 치료 방법이 상이함과 불구하고 치료의 결과는 거의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처방했을 때 질병의 생리적인 원인을 최신 물원 등을 참고로 밝히고 치료됐을 때의 생리적 변화를 유추하여 예를 들면 스트레스 외상 등 통증의 인체 내에서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인 엔돌핀, 특히 NK8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조절될 때 합복,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합복입니다. 지점이 소화가 안 된다든가 머리가 아플 때 그 점에서 침을 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합통증, 집통증이 자칫하거나 최면하에서 잠재의식에 엔돌핀이 분비되어 아프지 않다는 암시를 함으로써 통증이 감소되는 사실은 자침이나 암시에 의하여 엔돌핀이나 NK8이 분비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여러 질병을 치료할 때 침과 체면이 인체 내에서 어떠한 생리적 기작의 변화를 나타내는가를 유형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분류를 통하여 침구 및 체면 치료에 있어서 생리적 변화에 대한 이론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28종류의 질병 중 고혈압, 부정맥, 심장병, 위궤양, 대장염, 신경성 설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질병의 발병의 원인을 생리적 기장을 통하여 밝히고 치료 원인에 따른 발병 원인을 제거하여 생리적인 치료 기장을 유추하여 그들의 유형 분류를 통하여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유용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 침과 체면 치료의 생리적 과정 및 후치면 암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특정한 호르몬, 프로스타글라딘, 백혈계수의 증가, 감모글라브, 옥소닉의 모든 항체 종류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즉 호르몬 분비 항체의 증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침 자극과 후 체면 암시가 인체 내에서 엔돌핀, 특히 NK8의 분비를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조절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즉 엔돌핀의 분비 이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크레토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는 침 자극과 후 체면 암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이론을 참고하시면 되고, 네 번째, 침과 후 체면 암시는 체면 치료에 반응하는 히스타민과 같은
혈관 확장 물질의 체내 분비에 영향을 주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작용한다. 즉 혈관 혈액 순환의 증진으로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통증의 인식. 후에 통증으로서 해석되는 자극을 통제하는 신경계의 일부를 조절하는데 그러한 신경계를 게이트라고 합니다. 만일 게이트가 너무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 압도되게 되고 그래서 다치게 됩니다. 닫혀진 게이트는 계속적으로 자극을 막아내게 됩니다. 게이트를 이루는 신경섬유는 매우 작다. 통증의 자극을 전달하는 그 작은 신경섬유들은 조절 게이트라고 한다. 그 조절 게이트가 침 자극과 후 체면 암시 동안에 다치게 되어 통증이 조절되는 것을 분석한다. 여섯 번째, 침 자극과 체면하에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근육 강화가 이루어진다. 침 자극과 체면하에서 얻어진 강화된 동기는 역시 기능을 증강시킬 수 있고 영향을 받은 모든 근육과 팔다리 조화를 증진시킨다. 일곱 번째, 술이나 담배를 보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면 구토가 일어나는 후 체면 암시를 통하여 새로운 습관 유형을 형성시킬 수 있다. 체면 치료에 의해서 구토와 음주, 흡연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불면도 어떤 문제를 잠자리까지 가져가는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하나의 습관이다. 그러한 불면은 스트레스가 대뇌의 망상부활계에 있는 수면 중추 신경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가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침과 체면 치료에 의하여 긴장이 해소되면 불면은 자연히 치료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침 자극이나 후 체면 암시에 의하여 첫째는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는 항체를 증강시키고 둘째, 엔돌핀과 엔케팔린을 분비시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넷째,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을 분비시켜 혈관과 수축의 이완을 작용하면서 혈액의 순환을 증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극의 통로를 조절하여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모든 근육의 효율적인 강화로 근육의 운동 기능을 증강시켜 팔다리 기능 작용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긴장을 해소시킴으로써 불면증, 음주와 흡연, 나쁜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자율신경의 조절작용이 있으니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끝으로 침 자극과 최면에 있어서 정보 처리와 저장과 검색은 두뇌와 유사한 컴퓨터 연구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 자극과 최면하에서 두뇌는 정보 교환 장치를 위한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작용됩니다. 따라서 수용기 즉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주의, 이완, 집중 수용력이 클수록 메시지, 정보, 외부 환경 정보의 전도로 감각기관은 내부 감각 수용기의 최소의 간섭인 잡음을 신경 전달 또는 신경 전달자를 통하여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과 체면 치료는 주의가 산만한 평상적인 각성 수준에서 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의 전환을 강화하는 적응 반응의 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